이것을 통해서 공급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신랭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도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직 증축이라는 게 기존의 아파트 층수를 가구수의 한 15%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3개층을 올리게 되면은 분양 수익이 좀 발생을 하겠죠. 수평 증축보다는 수익성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개선이 되니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부분,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라면은 재난이라든지 재해 같은 게 생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명 피해 같은 것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고시 개정을 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리모델링 업계에서 다양한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통해서 개선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공법보다도 조금 더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이런 안정성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수직 증축도 가능하고, 수직 증축을 통해서 분양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사업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공급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력벽이라는 게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하고는 좀 다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파트의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게 3베이, 4베이를 상당 부분 선호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광이나 통풍 같은 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분양성도 좋고 또 상품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리모델링 주택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는 아니지만 신규 주택하고 비슷한 정도의 상품성을 갖는 아파트를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사업성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을 받는 분 입장에서도 사실상 최근 트렌드에 맞는 3베이, 4베이의 그런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법들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건축 규제보다 리모델링이 규제가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에요. 물론 30가구 이상이 분양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받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시장이고요. 또 인허가 부분도 까다롭지 않아서 사업 추진부터 입주까지 6에서 한 7년 정도는 가능해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주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태를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용인일대 이런 것들도 아예 전담 팀까지 구성을 할 정도로 시장 판도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고, 또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사업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한계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치동의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동작구의 우성, 극동 신동아 같은 경우도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강동구의 선사현대 이런 대단지 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또 대치 2단지, 서초구의 잠원 동아 등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5월 기준이 될 거예요.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수를 보면은 72개 단지, 53,890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7개 단지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50개 단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우려는 되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조합들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시공사 입장에서도 계속 수주를 해야 되는 환경 안에서는 뭐 이런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나 단지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했던 뭐 호텔 개조라든지 상가 개조하는 그런 소규모 개발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부분 아닌가. 집값이 오르면서 뭐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거 하고, 또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값만 올라가고 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자극은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공급들이 나와지면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환경, 지금 호가 중심으로 주택들을 거래하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약간의 자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요지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공급이 됐어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 3기 신도시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이죠. 그냥 뭐 계속 기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인 비용도 훨씬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서울 도시만의 주택 공급이 일어남으로써 가격을 또 잠재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중요한 포인트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정 수준 이상의 뭐 시설물을 확충을 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집신랭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도 좋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